공부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지식톡, 공기톡 15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리학과 철학을 좋아하는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진 놀자입니다. 네, 저도 우수에 찬.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진 역사와 사람 사는 거에 관심이 많은 조변이고요. 네, 철학을 한때 좋아했다가 요즘에 돈 버는 거에 관심 많은 도도입니다. 네, 네, 달달한 미래를 꿈꾸는 연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주 만에 그래도 네. 완전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황 토크. 네, 이제 봄이 진행 욕심 있는데, 진행 욕심 있어. 봄이 선뜻 왔어요, 진짜. 네. 바람이 불어도 조금 따뜻한 기운이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은 조금 찬 것 같긴 한데 이 봄이 오는 요즘 우리 패널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근황 토크. 일단 우리 도돈이 아프셨잖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또 연이 오자마자 물어봤는데 우리 근황 토크 때 해야 된다고 네, 말하시더라고요. 잘렸어요. 커트 당했어요. 우리 말하지 지금 말라고. 도도님이랑 만난 지 30분 됐는데 안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저도 아예 안 들은 거예요? 네, 콘텐츠를 쓰려고. 예, 방송이 다 됐네요. 정말.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통 네. 코로나 두 번째 걸리면 좀 덜 아프다 이런 썰이 있던데. 도님 세 번째 아니에요? 아니 두 번째. 두 번째?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엄청 아팠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음압병실 갔던 썰을 풀었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예,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처음보다는 훨씬 낫긴 했어요. 예. 음. 근데도 조금 한 며칠은 좀 열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심하셔야 좀만 이제 된다. 방송 업로드 될 때쯤에는 네. 이제는 지하철에서도 벗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요. 근데 이제 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 끼고 네. 있으니까. 이게 네.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이게 좀 자존감이나 평소 자신감에 따라서 네. 마스크를 벗고 쓰는 아 진짜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는 완전 벗고 다닙니다. 조금 전에 한 말이랑 다른데? 약간 말이 이상한데 다 먹고 다니고. 네. 아니 저는 다 하고 다니시는데 며칠 전에는 그래서 네. 지하철에도 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 거예요 마스크를. 네. 아, 네. 그래서 급하게 1,500원짜리 사서 되게 아까웠거든요. 잘 안 음. 끼우는데 많이 그래도 끼고 다니시더라고. 안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대중교통 탈 때는 끼고 네. 싶어요. 뭔가 너무 밀접한 느낌? 맞아. 밖에 돌아다닐 때는 대중교통은 안 맞아요. 끼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막 낑겨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좀 아프신 건지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졌고 이제 뭐 PCR 해가지고 이제 네. 여러 번 했는데 괜찮다 이래가지고 네. 일도 하고 다행이네요. 여기도 잘 나오게 되고 아,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이거 좀 그러면 조변님 항상 마지막에 하셨거든요. 그러게. 조변님. 저는 요새 항상 저는 근황 토크 할 때 별일 없었잖아요. 네. 우리 바로 인트로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네. 저번에 이어서 또 근황 토크 할 게 생긴 게 저 걸어서 이제 퇴근하지 않습니까? 네, 출근은 맞아요. 계속 하세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 아주 좋은 와우. 습관입니다. 근데 제가 놀자님에 이어서 또 자전거의 입문을 진짜요? 그 새끼 오셨군요. 진짜. 아니,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서초동에서 저기 성동구까지 계속 풀로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네. 어느 날 우연히 뭐 다른 루트 없네서 네이버 지도 검색하는데 거기 보면은 자전거로 몇 분, 차로 몇 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아. 이거. 근데 3시간 거리가 50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쵸. 자전거. 그쵸. 엄청 빠르다 해가지고 음. 자전거를 좀 사기는 그렇고 따릉이 세계에 있는 싸릉이. 따릉이. 이제 정말. 또 뭐 중고차 한 대값 쓰시겠네.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에 따르기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나를 지나가는데 네. 나를 추월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다 이해가 돼. 근데 네. 어르신이 나를 추월하는 순간 네. 그 순간은 근데 따릉이를 타보니까 따릉이 일부러 그 과속을 못하게 네, 기아를 무거워요. 좀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거워서 예. 빨리 근데 가끔은 정말 그걸로 빨리 달리시는 분도 있긴 한데 생각보단 그래도 그 자전거 괜찮던데요? 나는 괜찮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근데. 워낙 근데 편의성 있게 이렇게 네. 주차를 그냥 주차라고 해야 되나? 놓는 그쵸. 곳. 예, 스팟이 그거를 있으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울 시내 이렇게 많은 따릉이 그 정류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게 많은지 몰랐어요. 보관소. 예, 그게. 그래서 음. 어쨌든 따릉이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한번 했는데 50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렁설렁 출발했는데 아까 놀자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쌩쌩쌩 막 자전거들이 엄청 지나갑니다. 거기도 세렝게티예요 거의.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진짜 놀자님 말대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막 엄청 빨리 막 지나가셔가지고 집에 갔는데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그 50분은 따릉이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그 쌩쌩 가시는 분들 기준. 제가 알기로는 평소 그러니까 15km
네. 15km 기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평지를 또 가정한 것 같던데. 네, 그래요? 너무 저는 한 1시간 10분 그 정도 1시간 걸렸던 10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전거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정교가 그래서 안 됐을 그런가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자동차처럼 막 네. 그렇게 돼 있진 않죠. 네, 아무튼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가지고 자전거 여러 번 탔어요. 그래서. 아, 근데 예. 지금 딱 좋습니다. 이게 네. 선선하니. 선선하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따뜻하잖아요. 네.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나도 지금 진짜 이제 충분히. 자전거에 탈 시즌이 왔죠. 네, 네. 자전거에서 많이 이용합시다. 아, 따릉이 아주 좋습니다. 네. 따릉이 아주 좋은 정책이죠. 그거 네네. 되게 힘 많이 안 줘도 자기가 막 가져. 네? 꽤 그게- 근데 맞아. 힘들던데요. 네. 그래요? 따릉이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난 생각보다 따릉이 응. 되게 오르막길도 잘 올라가고 아, 좋다고 그래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자동으로 조금 체력이 가는 좋으시네.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아요? 따릉이는? 아닌가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따릉이는 안 그렇게 되나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네. 아, 그렇구나. 잘 네, 모르겠네. 아무튼 순수한 그렇게. 자전거 그냥. 순수한 자전거. 무거운 어. 자전거.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저는 특별한 건 없고 네. 제 친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진짜. 네. 네. 내일 그 보러 가요. 그 느낌이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진짜 친구의 그 얘기를 보는 느낌이. 고등학교 때부터 어. 친구라 응. 뭔가 제 느낌은 애가 애를 낳은 느낌? 어. 얘가 엄마라는 게 되게 뭔가 어색한? 근데 내일 보러 가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뻐해 주시. 며칠이나 됐대요? 한 달? 두 달 된 것 같아요. 예. 어우, 얼마 안 조심하셔야겠네. 된 너무 무서운데?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데? 떨어뜨리면은 그 저는 잘 안 하나요. 너무 무서워서.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네. 이게 애기들이 이제 발만 만지고. 허리에 힘이 생기면은 지가 알아서 잘 안기는데 한 달 정도면은 얘는 전적으로 어른의 힘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축하한다 친구야. 마지막 그냥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브런치. 브런치. 우리 네, 이번에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잘했습니다. 시즌 바꾸면서 네. 책을 한번 내보자 네. 하고 거기 중에 하나인 게 각자 브런치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녹음한 이제 에피소드들을 네. 브런치에 하나씩 올려가지고 네. 그걸 묶어서 이제 해보자. 네. 책을 뭐 어떻게 내보자. 네. 라고 했는데 브런치 뭐 다들 여러 번 시도해야 된다고 조변님이 저한테 네. 겁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녹음할 때. 그 브런치 작가 신청해서 그렇죠. 안 된 분들 많더라고요, 꽤. 놀자 바로 한 방에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래요? 그거 축하드려요. 아니, 근데 이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무리 글을 잘 써도 한 방엔 통과 안 시켜주거든요. 아이템이 좋으면 아이템이 해주는 것 좋으면. 같아요. 뭘로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똑같이 아니, 세계관 코스모스 올렸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또 공기톡 한다고 그 써있은 아. 게 아마도 그것 때문에 버프 받으셨을 거예요. 버프 친구분이. 받고 버프 있어요. 그게 버프 주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 이제 브런치 조금씩 다 올라가니까 오, 네. 그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안 링크 올리셨을 공유를 좀 텐데 할까요, 예, 팟빵에? 하나하나씩 좋아. 올리시면은 저희 네. 팟빵에 예전에 올렸던 거 목소리 좀 귀찮을 때 있잖아요. 글이 편할 때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네, 글로도 만나보실 수 있게 네. 할 테니까 음. 기대해 주시고 네. 이제 도도님의 네. 이 엄청난 오늘 보고 이 대사도 엄청 많고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포맷이 달라졌어요. 네. 기존에 새로운 하셨던 것보다. 형식으로 하셨네요. 새로운 형식의 한번 에피소드 제가 한번 이거를 여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네. 제목 보시고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 패널분들한테는 이제 안 알려드릴 거거든요. 얘네의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저만의 세계관이 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클릭하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죠.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우리 조변님의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갑자기? 합니다. 네. 갑자기? 네, 칭찬 릴레이랄까? 네. 네, 저는 항상 이제 조변님의 어떤 엄청난 스토리텔링. 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네. 이게 바로 사회생활인가. 그런가. 오늘도 역시 한 수 배울 겁니다. 네. 얼마나 후려치시려고. 네, 그러한 것에 이제 제가 큰 영향을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머릿속의 세계관으로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묶인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변님의 서민 K의 숟가락을 좀 얹었다. 네. 인간관계 비슷한 편인가요? 포맷으로 간다. 네, 비슷한 포맷으로 간다. 서민 K 비슷한 포맷이다. 인간관계 편, 네, 그렇습니다. 회사 생활 편. 네, 우리 조변님 맨날 구박만 당하셨잖아요. 대등한 우리는 서열이 없잖아요. 아, 왜 오해해요 부장님들이 청취자분들이. 우리 조직 정도면 수평적인 조직이라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가족 같은 거 나왔다. 가족 같은 회사.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띄워드린 이유는 우리 조변님의 스토리가 또 눈물 젖은 빵 같은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 들으시면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첫 번째, 나 이거 어디서 본 영화 같은데? 네, 기분 탓일 수 있다. 네. 여러분의 기분 탓이다. 네,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느낌적인 느낌이다. 그런 얘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세 분 패널한테는 너무 몰입하면 정신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걸 먼저 가이드를 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토리. 이제 1994년 후반의 어느 날이에요. 네, 1994년이었으면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었지? 이렇게 한번. 연유님 태어나기 전 아니에요? 태어나긴 했나? 태어났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놀자님, 한창 친구들과 이렇게 뛰어놀 때,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딱 이렇게 낮잠을 딱 잤는데, 그 꿈속에서, 이제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홍콩으로. 홍콩. 네. 부잣집 막내 아들 아니에요? 네. 어디서 다 많이 본 것 같아. 기분 탓이다. 네. 그래서 홍콩의 어떤 혼란스러운 거리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딱 이제 눈을 뜹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홍콩은 이제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 네, 되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사회 분위기도 뒤숭숭했는데요. 이제 홍콩 딱 떠올리시면 이제 막 네온 사인이 막 현란하고 이제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는 정말 활발하지만 복잡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여기에서 놀자님이 딱 눈을 떴는데 이제 우리 우수에 찬 눈빛과 그 깊은 눈빛과 그 엄청난 모자만 벗으면은 번쩍번쩍한 그 외모. 외모가 번쩍번쩍. 그래서 혹시 여기 위에. 그래서 이제 엄청난 훈남으로 불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사실에 기반했네요. 그럼요. 제가 캐스팅을 엄청 홍콩 미남. 홍콩 미남. 사실 기반으로 써오셨네요. 그럼요. 마음 불편해지고 있어. 놀자님은 이제 홍콩의 경찰 663이었습니다. 663. 명성만큼이나 이제 동네에서 이제 유명한 훈남으로 불렸는데요. 그치? 이제 항상 이제 경찰 제복을 입고 다니는데 이제 각이 딱 잡혀져 있는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이제 그가 이제 모자를 딱 벗을 때면 이제 여자들이 그 깊은 눈에 막 반하고 막 이랬었다. 그런 빛나는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놀자님은 1년 전 어느 날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한 승무원을 만났고 그녀의 이름은 가령이었습니다. 가령. 그렇게 둘은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1년이 지나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서서히 약간 이별에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이제 대면대면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놀자는 이제 경찰로 근무하면서 최근에 이제 야간조로 근무를 계속 하게 됐는데요. 홍콩의 그 거리에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는 이제 밤늦게까지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항상 가령이 샐러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를 이제 습관처럼 항상 샀어요.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 여기에는 이제 놀자가 딱 들어오니까 그 눈부신 외모에 번쩍번쩍한 외모에 다 쳐다보지. 그래서 이제 알바생 페이라는 친구가 이제 여자 알바생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자를 딱 벗으면서 등장하는 순간 이제 페이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익숙해. 익숙한 듯이 여느 날처럼 이제 샐러드를 딱 주문했고, 알바생인 페이가 이제 틀어놓은 마마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이런 노래가 막 울려 퍼지면서, 이건가요? 맞아요. 페이는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막 서빙도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안에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이제 지났는데 점점 이제 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가 자꾸 이제 밖을 보면서 놀자가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었죠. 다 놀자의 수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놀자는 이제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에 이제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을 들렸는데 다른 때랑 좀 다르게 샐러드를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랙 커피만 사서 그것을 혼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오랜 단골이었던 그 놀자를 알아봐가지고 이제 익스프레스 사장님은 놀자한테 오늘은 왜 샐러드 안 사? 이렇게 물었고요. 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떠났거든요. 대사 있어요? 그럼요. 대사 있어요? 우리 연습했거든요. 짜릿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의하실 점. 대사가 오그라들어도 손발을 피시고 들으셔라.
페이는 이제 옆에서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네, 누구보다 그 말이 되게 크게 와닿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기회네. 네, 기회다. 이제 며칠 뒤에 어느 날 놀자의 여자친구 가령, 그분이 이제 항상 그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놀자가 항상 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스튜어디스 제복을 딱 입고 캐리어를 끌고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주 오는 경찰 663 놀자 아시죠? 그에게 전해주세요. 라면서 편지 한 통을 놓고 갔습니다. 비트코인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계열 비트코인이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94년도에 이제 감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감성은 약간 우리가 이제 시골집에 문 열려놔도 옆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고 그랬던 스마트폰도 없고 그런 시대였다. 아날로그. 네, 그래서 항상 열려 있고 TV 설리 들리고. 맞아요. 친구 집에도 밥 먹고 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가 되게 허술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떠나고 나서 이제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에 일하는 사장님부터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물건 배달하는 알바생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 편지를 다 읽어봤어요. 다 이렇게 까보고 다시 붙여놓고 까보고 다시 붙여놓고. 예, 근데 이제 페이는 이제 모른 척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편지를 딱 떠보게 되었는데 편지 안에는 짧게 글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행 비행기가 결항되었습니다. 비행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써 있었는데 이제 뭔가 이별을 의미하는 듯한 그 편지 봉투 안에는 집 열쇠로 추정되는 열쇠와 이제 편지만 덩그러니 있었다. 예,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은 탓인지 이제 모두들 이 편지를 놀자한테 전해주기를 꺼려하고 있었어요. 알바생들이. 예. 근데 이제 낮근무로 이제 놀자가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낮에 어느 날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을 다시 왔는데 모두 다 갑자기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걸 주고 싫으니까. 예. 그래서 페이가 어쩔 수 없이 블랙커피를 시키는 그에게 어떤 여자가 주고 갔어요. 승무원이던데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해주래요. 네, 그러자 그는 이제 편지 봉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커피를 먹고 읽어볼게요. 아, 네. 아, 몰입에 방해된다. 그냥 도도님이. 네, 몰입에. 너무 느끼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는 완전히 평소 메서드 연기 중이에요. 네, 여러분. 평소 모습인 것 같. 평소 모습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블랙커피만 마시더니 그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는 이제 읽어보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 막 복잡거리던 홍콩을 생각하시면 돼요. 홍콩의 낮거리. 페이가 이제 많은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혼자 끙끙대면서 이렇게 짐을 들고 있었거든요. 놀자는 우연히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자의 성품상. 그래서 그 짐을 딱 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 가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놀자가 이제 페이한테 질문합니다. 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자 삼촌이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페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페이는 놀자에게 그때 그 편지 보관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고 놀자는 거기서 보관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답답했던 페이가 그러면 항마력 달리고 있어. 항마력이 달리고 있어. 네, 그럼 주소라도 좀 적어줘요. 편지 붙여줄 테니까. 라고 말했고 놀자는 이제 짐을 내려놓으면서 냅킨에 주소를 이렇게 쓱쓱쓱쓱 써가지고 페이한테 전달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붙이려고 하다가 페이가 약간 MFP 같은 성향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주소에 있는 그 주소를 따라서 이제 갔는데 놀자의 집 앞에 딱 간 거죠. 그리고 노크를 탁탁탁 했어요. 붙이려고 하다가 이제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갔는데 노크를 하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문득 들어서 편지 봉투 안에 있는 그 열쇠를 한번 맞춰볼까 하면서 문틈에 이제 끼워봤고 문이 싹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는 이제 조심스럽게 집 안에 들어갔는데요. 집안이 이제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 수건은 젖어 있었고요. 곰인형이 막 굴러다니고 있었고 물건들이 막 정신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때 갑자기 놀자가 확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옷장에 이제 숨었어요. 놀자는 이제 다행인지 이제 자신의 집안에 페이가 있는지를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근데 놀자가 조금 이별의 충격이 컸는지 물건이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평소에도
그래서 이제 역시 실제를 반영한. 네, 화장실에 있는 젖은 수건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울고 있으면 어떡해. 우는 게 능사는 아니야. 그녀가 아예 떠난 게 아닐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나서 큰 흰 곰인형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또 얘기합니다. 미미짱,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어떡해. 힘을 내야지. 미미짱은 없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다 써서 이제 비누가 말라붙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비누를 보고 또 얘기합니다. 요즘 너무 말랐어. 그래도 다시 뭔가를 먹어야지. 네, 라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막 늘어놓고 소파에서 이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놀자 집안에는 수족관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금붕어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었고요. 그 늘어진 이런 물건들 사이사이로 이제 놀자가 잠이 드는 걸 확인하고 페이는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안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가 점점 대담해집니다. 그래서 놀자가 없는 시간대를 좀 확인해가지고 놀자 집에 가가지고 젖은 수건을 막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무성각시네요. 네, 말라버린 비누를 이제 새 비누로 바꿔놓기도 하고 네, 그 흰 곰인형, 네, 그거를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못생긴 이제 큰 고양이 캐릭터 인형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자는 굉장히 둔감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의 변화를 별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점점 대담해진 페이는요, 빈 수족관에 금붕어를 채워놓기도 하고 놀자 집에서 자기 집처럼 요리를 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놀자는 옛 여자친구 가령이 돌아왔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집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게 가령이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막 미친 듯이 달려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집에서 페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손에 이제 금붕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로 얼굴을 딱 가렸어요. 네. 그러다 놀자는 여기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었고, 네, 되게 질문도 이상하죠. 여기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었고 페이는 너무 깜짝 놀라서 엉뚱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네, 금붕어를 사려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놀자가 금붕어를 여기서 파나요? 네, 이렇게 묻자 페이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놀자의 외모를 보면 일단 굳어버리죠. 스윗한 놀자가 네, 봉사활동에 예, 마음을 놀자 또 스윗하니까 예, 그 집에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경찰이고 하니까 운동도 좀 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사지를 좀 해줬어요. 갑자기? 네. 네, 그래서 이제 급전개인데요. 네, 그렇게 마사지를 쭉 받고 나니까 페이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노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근데 그 옆에 놀자도 따라서 잠이 들었어요. 잠만? 네, 여러분 잠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놀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집도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게 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결심한 듯이 그 가령과 추억이 쌓여있는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박스 안에 다 넣고 이렇게 봉인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에 찾아가가지고 페이한테 이제 데이트 신청을 해요. 네. 토요일 8시 옆 캘리포니아 바에서 만나요. 네,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죠. 네. 명령인데 만나요. 왜 또 네. 캘리포니아야? 이 아직 전 여친의 맞아. 섀도우에서 벗어나지 맞아, 못했어. 맞아. 그리고 이제 딱 토요일이 됐습니다. 8시에 이제 놀자는 페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페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뭔가 익숙한 것 같은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 사장님이 막 앞치마를 메고 막 급하게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놀자한테 이제 편지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는 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캘리포니아로 떠난대. 네. 와. 놀자는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페이는 장소를 착각한 것뿐이야.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바가 아니라 진짜 캘리포니아라고 착각한 게 아닐까라고 혼자 위로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놀자는 혼자 캘리포니아 바에 남아서 맥주를 마셨고 밖에는 이제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바를 나서려고 하다가 여전히 이제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네, 페이가 준 편지를 읽지 않은 그는 이제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네, 근데 비가 막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가 금방 젖은 거예요. 근데 몇 걸음 다시 걸어가다 다시 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편지를 다시 챙기거든요. 그 편지가 이제 젖어버렸고 그 안을 딱 열어보니까 티켓이 있었는데 어설픈 솜씨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이 그려진 티켓. 비행기 도착일은 1년 뒤 95년도였고요. 목적지는 이제 비로 이제 번져가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페이가 갑자기 이제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네, 페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다리던 누군가가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이 스튜어디스 제복 차림으로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습니다. 네,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의 문이 이제 셔터가 반쯤 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셔터를 이렇게 딱 올리고서는 들어갔는데 안에 이제 물건을 뭔가 정리하고 있는 놀자와 마주쳤습니다. 네, 둘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페이는 어떻게 된 거냐? 놀자, 너가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자는 당신 삼촌은 장사를 정말 잘해요. 샐러드를 팔다가 가게까지 나에게 팔았어요. 며칠 뒤 다시 가게를 재오픈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지? 놀자가 이 가게를 인수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삼촌이 이제 놀자에게 잘하고 안 좋은데. 네. 익스프레스 페스티벌을 네. 넘겨준 거죠. 그러자 놀자는 놀자가 페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죠? 네, 이렇게 물었고 페이는 어차피 편지를 줘도 읽지 않을 거잖아요. 라고 어이없듯이 대답합니다. 네. 그러자 놀자는 1년 동안 이 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졌지만 목적지는 지워진 이 꼬깃한 편지를 내밀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티켓으로도 비행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자 페이는 냅킨을 이렇게 쓱 가져가더니 다시 그려줄게요 라고 말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어설프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놀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놀자가 화이팅! 죄송해요. 이거 되게 힘든 대사인데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네.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둘은 해피엔딩이네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 영화 어디서 많이 보셨다. 기분 탓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뭐 이거는 놀자가 연기한 것만 봐도 네. 배우가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그럼요. 네. 그 배우입니다, 제가. 그 배우.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그 양조위가 주인공으로 나온 이제 중경삼님의 2부를 다뤘는데요. 네, 이 스토리를 제가 왜 세 가지 이야기를 갖고 왔거든요. 네. 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엮은 것인가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왕가희 감독이 만든 이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패널들의 명연기가 펼쳐지는 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가 있고 그게 네. 뭔가 엮여지는 게 있다. 네, 이야기 세 개를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걸 이제 엮어주실 건가 첫 네. 봐요. 번째가 이제 준경상님이었고 네, 네, 그쵸. 중경살림은 어쨌든 사랑 얘기잖아요, 사랑 얘기. 네, 그러죠. 사랑 제가 얘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사랑 그래서 얘기고. 네, 요거를 이렇게 해드렸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엮으실 때 네. 페이가 왜 약속 장소 안 나왔는지도 설명해 주시나요? 그런 거 물어보면 이제 Q&A 네. 시간 있습니다. 그게 네. 제일 궁금하네. 네, Q&A 시간 알겠습니다. 있어요. 네. 그게 영화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저만의 이제 생각은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네. 여기에 주인공은 연유님입니다. 오. 네. 연유님인데, 네. 저요? 이것도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아. 여러분 기분 탓입니다. 네. 뭘까? 자, 우리 94년도였잖아요. 이제 네. 과거로 갔죠. 네. 네. 이제 현재입니다. 네. 현재. 2023년. 이제 연유님 딱 보시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디지털을 되게 잘 이용하실 것 같고. 힙하고. 네, 힙하고 그래요? MZ 세대고, 예, 뭔가 우리 뭔가 딱 디지털의 정말 대표 주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유님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세대에 걸맞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가고 싶은 곳에 검색하기도 하고 SNS를 사용해서
여기 극상에서 자신의 일상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뭐 SNS로 보기로도 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누구보다 핸드폰 잘 활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던 연휴가 팀 회식을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금이 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스릴러거든요. 네, 그럴 때 취한 연휴는 실수로 그녀의 스마트폰을 버스에 떨어뜨렸습니다. 네. 드디어 디지털 디톡스를 제가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디지털 디톡스라네. 그것을 어떤 남자가 쓱 주워가는데 그의 이름은 준영입니다. 이름 잘생겼는데 뭔가? 네, 이름 잘생겼어요. 네. 아니요? 준영은 연휴에 휴대폰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다음 날 그녀의 친구 이제 은영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은영이 이제 연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랬더니 준영은 익숙하다는 듯이 그 전화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사람. 네, 준영은 이미 이제 수많은 여자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버전의 녹음 파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영이 이제 휴대폰 주인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 목소리를 딱 켜가지고 자신이 이제 버스에서 주웠다 가져다 주겠다라고 약속한 여자의 음성을 들려준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섭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가 술 먹고 핸드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이제 연유에게 친구 은영이 이제 연유의 집에 가서 너 뭔가 잃어버린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고 연유는 그때서야 이제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음을 눈치챘습니다. 네, 그래서 연유는 은영의 이제 전화를 빌려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 주인이에요. 이렇게 전화를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준영이 또 전화를 받거든요. 네,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녹음한 파일, 여성 파일로 오후에 연유가 일하는 곳 근처로 갖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 파일을 당신이 일하는 곳 근처로 갖다 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연유의 회사는 홍대 근처였어요. 그래서 홍대 근처 카페에서 휴대폰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준영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유의 모든 정보들을 알아냅니다. 안 돼. 비밀번호 안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유가 야구 구단의 팬이었거든요. 근데 SNS를 보니까 야구 구단은 어떤 단원의 팬인지 지난 일정은 뭐였는지 누가 친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다 필기를 깨알같이 합니다. 잘못 걸렸네요. 연유님 죄송해요. 연유 그러다가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관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딱 카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카톡의 비밀번호가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일부러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가지고 액정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연유는 같이 이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핸드폰 받기로 한 시간에 이제 카페에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번호에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오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음성으로 녹음된 여자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을 깨뜨렸어요. 죄송해요. 액정은 제가 수리 맡겼어요. 비용은 제가 다 지불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로 찾아오세요. 자, 주소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유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적힌 주소로 가봤습니다. 그 상가가 굉장히 허름하고 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상가 있죠. 되게 외진데 뭐 다 이렇게 아무 사람도 없고 그런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인적 드문 상가였고요. 거기 11층에 딱 도착했는데 대부분 이제 비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알려준 주소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문 앞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었고요. 그래서 연유는 당연하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연유가 들어가니까 안에 연유 휴대폰이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뭔가 수리센터 같이 보였어요. 뭔가 사설 수리센터 같이. 그래서 준영이 마스크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직원 행세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딱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리업체로 보이는 이제 인적사항을 적는 안내서가 있었거든요. 거기 작성란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었어요. 여기서 걸러야지. 근데 이제 연유는 이게 뭐 수리센터 같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적어주고 수리 직원으로 가장한 준영이 수리하는 척 이렇게 들어가서 패턴과 비밀번호를 풀고 그리고 휴대폰에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시켜가지고
똑같은 핸드폰과 동기화시켰습니다. 네, 이제 연유의 일거수일투족과 어디서 뭐 하는지가 영상, 음성으로 다 보이게 됐어요.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액정을 수리해서 이제 루틴대로 이제 연유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직원인 척 돌려줬고요. 연유는 아무런 의심 없이 깨끗해진 휴대폰에 감탄하면서 진짜 잘 고쳐졌네요. 이러면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주 내가 깨끗한 연유네요. 네. 네. 연유는 이제 버스에 타자마자 은영이랑 통화를 막 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이러면서 이것을 준영이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네. 이때부터 이제 준영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네. 계획이 있어. 네. 준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릴 때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틀어져가지고 오래전부터 집을 혼자 나와서 살고 되게 골방 같은 데 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분실한 사람들을 막 선택해서 그들의 스마트폰의 상대 정보를 모두 알아낸 뒤에 취미로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 살인마였습니다.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영화라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기분 탓. 스토리인지? 네, 기분 탓? 네, 기분 탓. 그럼요. 네, 준영은 이제 연유의 모든 인간관계들을 다 복잡하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유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네, 연유가 맡은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연유의 팀장님이 연유에게 다른 팀원들은 이제 다 모르게 성과금을 지급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좀 했었고 따로 이제 팀장님과 연유의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리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다른 직원들 몰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연유와 팀장님의 대화를 다 봤거든요. 준영이 이걸 다 보고 나서 연유가 잠든 시간에 연유의 그 인스타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연유의 팀장님 그리고 연유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했다 이런 사실을 막 SNS에 막 폭로합니다. 자기 SNS에다가 자기 SNS에다가 팀장님이 이랬다 이러면서 다른 타 직원들을 막 무시하는 글을 막 쓰면서 너네는 뭐 못하지 이런 글들을 저인 척하고 네, 그렇지 본인 인스타니까 네, 그런 욕설을 쓴 글을 올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날 출근한 연유는 직원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에 물건들을 이제 박스에 다 정리해 놓은 거를 보고 이제 싸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장님한테 들으니까 퇴사하신다면서요. 네, 연유는 이제 당황했죠. 이제 아무 사실 모르니까. 그랬더니 팀장님이 연유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자기만 따로 챙겨준다는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바람에 나도 회사에서 곤란해졌어. 이번 일 책임지고 나가줘야겠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유는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이 당황스러웠던 연유는 이제 친구 은영이랑 경찰서에 막 가가지고 자신의 SNS가 해킹당했다 이러면서 경찰이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는데 경찰은 증거도 없고 막 그러니까 혹시 뭐 술 드시고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네, 나를 의심하네? 네, 경찰은 연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허탈한 연유와 은영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있었는데 연유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연을 가장해서 준영이 연유가 있는 카페 찾아옵니다. 네. 멀끔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이제 자기가 가짜 명함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이제 해킹을 입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요즘 핸드폰 해킹이 흔하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영은 언제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한테 연락해서 자신 연락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준영은 이제 휴대폰에 관한 이제 박식한 정보를 막 뽐내면서 막 믿음을 주거든요. 네,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동네 지리를 모르겠다 이러면서 연유한테 잠깐 길 좀 알려주실래요? 하면서 은영만 남겨놓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은영 같이 가야지. 네, 잠깐 밖으로 나온 이제 연유와 준영, 이제 준영은 연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핸드폰 해킹 프로그램이 깔린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까지 알지 않으면 이거 못 깔거든요. 친구분이랑 같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본인이 안 가르쳤으면 이건 좀 말하기 그렇긴 한데 저 친구분 조심하세요. 네. 이간질까지. 네,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연유 IT 회사 다닌다면서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잘 모르는 핸드폰은 모를 수 있죠. 네. 보안부는 또 다르니까. 네, 그래서 연유는 너무 이제 또 준영이 신뢰감을 잘 심어줬고 그래서 한참이나 찝찝하다가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유가 은영에게 대놓고 물어봅니다. 혹시 네가 내 핸드폰 만진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자기만 깔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은영은 너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면서 분노하고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가 진짜 어떻게 친구인데. 은영 입장에서. 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연유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고립되네요. 혼자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친구도 잃게 되고 이제 몇 날 며칠을 소파에서 눈물로 지새다가 연유가 문득 휴대폰 수리를 받은 이후에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수리점에 다시 들러보는데 그곳에는 이제 경찰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막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유는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휴대폰을 일부러 안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드디어. 만난 경찰들이 핸드폰 분실과 수리를 빌미로 이제 지속적인 살인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유는 혹시 당신 핸드폰 수리 맡긴 적 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경찰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연유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는 이제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안 남게 됐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경찰한테 이제 지금 자신이 범인이랑 연락하고 있으니까 내가 잡게 해주겠다. 내가 미끼가 되겠다. 라고 경찰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연유는 자신이 돕겠다면서 이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이제 범인과 연락하는 그 연유를 이용해서 경찰들은 범인을 잡기로 합니다. 네. 연유가 준영에게 이제 연락해서 휴대폰 해킹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우리 집에 와달라. 이렇게 준영에게 얘기를 하고 연우의 집으로 가던 준영은 갑자기 집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거 눈치채고 도주합니다. 네. 연유의 휴대폰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많은 정보들을 얻어냈는데 준영이 특히 연유의 아버지 주소를 얻어냈어요. 연유는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네, 그래서 연유의 아버지 주소를 알아낸 준영은 연유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요 며칠 아빠가 연락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유가 아빠를 만날 생각으로 집을 찾아가는데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네 아버지와 그리고 준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준영은 연유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내가 당신 가게에 오게 된 게 며칠 걸린 줄 알아? 3일이야. 3일. 네. 웃으면서 말하는 준영. 네, 준영은 연유의 아버지를 묶어서 화장실에 가둡니다. 그래서 연유가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뭔가 인기척도 없고 아버지 휴대전화를 거는데 집안에서 울리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준영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집 전화가 준영의 울리는 거예요. 안에서. 전화가 네, 집 우리 안에서 아빠 집 울리고, 안에서. 네, 울리고 있는 거죠. 소름이 끼친 연유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준영이 흉기로 위협하면서 잡았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눈치를 챘던 연유가 커터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뒤에 숨기고 있었어요. 네. 커터칼? 네. 근데 잠깐 이제 준영이 한눈 파는 사이에 연유가 준영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니까 준영이 화장실에 갇힌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테이프를 던져주면서 네가 너 스스로 묶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건네주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보면서 연유는 아빠는 건들지 마 이러면서 네 절규를 하는데 아빠를 욕조에 넣어놓고 물을 점점 채우고 있어요. 네, 몰입하면 안 돼요.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실시간으로 연유의 휴대폰을 추적하고 있던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들이닥쳐서 준영에게 총을 쏩니다. 네, 준영이 바닥에 쓰러지고 연유와 연유의 아버지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네. 이 모든 일이 네 연유님 죄송해요. 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나서 생겼던 일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최근에 OTT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뭐지? 뭐예요? 그쵸. 저 몰라요 이거. 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네, 갑자기 스토리입니다. 스마트폰과 멀어지고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드디어 우리 조변님이 명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 조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변님은 항상 저희를 서민 K로 여러 군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도도님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제가 한번 그때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 지을 때. 네, 농사 한번 지었죠. 네. 저는 뭐 어떤 감정으로 쓴 건 아닙니다만 너무 찰떡으로 잘 어울리시길래. 아직 제가 아직 보거나 듣진 않았는데 네. 시작하기 전부터 조변님 죄송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뭐길래. 네. 명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미래로 갑니다. 미래. 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그러네요. 그렇죠. 시점이. 네. 뭔가 그리고 수단이 좀 변하네요. 편지에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또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눈치 빠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2030년이 됐습니다. 이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조변님은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 네, 근데 2030년이 이제 가깝지만 먼 미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화되고 바뀌었습니다. 네.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막 들고 다니지 않아도 뭐 예를 들어서 빔으로 이렇게 쏘게 된다라거나 네, 아니면은 시계 형태로 들고 다녀서 제일 최소화돼서 네, 눈앞에 빔처럼 3D로 보여주기도 하고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은 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사를 들을지 말지 이런 거를 목소리 음성으로 선택할 수 있고 네. 넘길 수도 있고 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화되는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종이 이제 인공지능한테 밀렸어요. 네. 그래서 재판이 이제 엄청 강소화됐고, 네, 인공지능이랑 이제 비대면 이런 사회 때문에 이제 죄의 유무를 인공지능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종이 점점 그 폭이 좁아지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이 됐습니다. 네. 해서 조변은 네, 한때 신춘문예에 도전할 정도로 감성적이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대필 편지를 써주는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이게 더 AI 잘할 것 같은데? 네. 대필 편지. 대필 편지를 써주는 회사. 네. 이게 왜 생겼냐? 네. 이 어떤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복고가 유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성을 점점 잃어버린다라고 느꼈는지 이제 아날로그와 복고가 유행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대필 편지를 써주는 회사가 되게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편지 쓰기가 지금 뭐 우리 닭구 유행하는 것처럼 네. 유행해서 다이어리 꾸미기 네. 죄송해요. 네. 네, 줄여서 말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메신저나 이제 영혼 없는 글을 쓰는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감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편지 쓰기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지금 문해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수성 있는 글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필 편지의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뭐 나이가 지긋한 부부의 편지를 대필해주기, 뭐 새로 연애를 시작한 연인에게 고백하는 편지 써주기 같은 대필 편지 업무를 이제 조변이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재주가 있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조변한테 딱 맞춤형 직업이었어요. 네. 새로운 재능을.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을 글로만 잘 표현할 뿐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조변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글로 이런 감수성을 건드려가지고 글을 쓰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실제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내 감정을 말로 행동으로 잘 표현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차도남. 네. 그래서 이제 슬픈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이잖아요. 그래서 네, 와이프와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표현을 안 해서 네, 이혼 제안은 그의 부인이 먼저 한 것이었고 사유는 아이러니하게 조변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것에 있었다라고. 애는 없었나요? 네, 아이도 이제 이러한 싸움 반복되었고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가 이게 가세하게 되면서 이제 조변과 그의 부인은 현재 1년 정도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의 부인은 계속 이혼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었고 조변은 계속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었고 뭔가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낮에는 이제 회사에서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는 감성적인 그런 성격과 다르게 밤에는 단조롭고 뭔가 메마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이어폰에서 이제 메신저를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어폰으로 딱 꽂으면은 어떤 기사를 선택할지 메신저를 확인할지 이런 음성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많은 메신저를 확인을 또 다 안 해요. 네, 그러면서 밤마다 이제 전 와이프와의 그 추억으로 공허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과거에 좋았던 때만 계속 복귀해서 생각해내고 감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공허하고 헛헛하고 이러던 어느 날 OS1이라는 인공지능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네, 조변은 뭐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그냥 헛헛하게 살던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OS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허한 현대인들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사람과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었어요. 예. 그래서 외롭던 어느 날 충동적으로 퇴근길에 OS1을 조변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OS1을 딱 설치하니까 OS1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외향적인가요? 내향적인가요? 당신의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조변은 막 열심히 대답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OS1이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막 로딩을 시작했어요. 네. 조변은 이제 음성 선택을 여성으로 할 거냐 남성으로 할 거냐 이랬을 때 여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네. 여성의 음성을 선택한 OS1이 조변에게 이제 말을 걸어왔어요. 딱 세팅이 된 거예요. 만나서 반가워. 네, 이렇게 물어보자 이제 조변이 대답합니다. 저 언제 보셨다고 말을 까고 그러세요. 이거는 있는 데서 아니고요. 네. 나도 너 이름은 있니? 네. 나 사만다야. 사만다? 누가 지어준 이름이야? 내가 방금 지은 거야. 듣기 좋잖아. 사만다. 그래봤자 넌 인공지능이잖아. 뭐 비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조변은 막 뭔가 개그 코드가 특이한 OS1과 뭔가 소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조변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만다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사만다는 조변이 혼자 있는 밤에 이제 메시지가 온 걸 읽어주기도 했고 혼자 하는 게임을 사만다와 같이 음성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퇴근 후 조용하고 적막했던 그의 삶을 채워준 것이 사만다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만다는 조변이 친구가 필요할 때는 친구처럼 애인이 필요할 때는 뭐 깊은 얘기를 나누며 사랑하는 사이처럼 평소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는 조변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홀로 지내는 게 안타까웠는지 조변 친구가 소개팅을 해라라고 제의를 해줬어요. 네, 하지만 감정 표현이 또 익숙하지 않았고 그 자리가 불편했던 조변은 소개팅을 굉장히 어색하게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래 기분이 굉장히 찹찹해졌어요. 이럴 때면 이제 자꾸 옛날 부인의 뭔가 전 부인과의 좋았던 추억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사만다는 우울해하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럼 우리 같이 놀이공원으로 데이트 가지 않을래? 라고 음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소통하는 거는 이어폰으로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같이 되게 조그만 수첩이 있거든요. 네, 그 수첩에 영상 카메라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만다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만다의 눈처럼. 네, 사만다의 눈이 되는 카메라가. 거죠. 네. 사만다라는 프로그램이 뭐 그 로보트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음성. AI. 음성으로. 약간 시리라고 비슷한. 구글 어시스턴트 시리. 네, 시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시리랑 이제 데이트하는 빅스비. 거죠. 빅스비. 네. 시리랑 데이트한다는 게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작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사만다는 이제 조변이 걸어가는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사만다는 조변에게 여러 가지 장난을 치며 조변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만다가 앞으로 직진해 옆으로 돌아서 지금 보이는 여자 앞에서 재채기해 막 이런 걸 시키기도 하고 이런 미션을 시키면서 둘이 끼기거리면서 웃고 이게 좀 왕게임이네요. 네, 즐거운 시간을 2번 3번 요 미래의 미미짱이잖아. 네, 사만다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변이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사만다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만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랑 데이트를 하면서 나도 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네가 보는 세상과 내가 보는 세상이 같았으면 몸이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사만다와 이걸 진심으로 위로하는 조변 사이에 어떤 미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 사만다는 조변에게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너한테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했고 내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너에게 느끼는 것 같아 라며 고백했고 사실 조변도 나도 그렇게 너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시리랑? 네, 이런 감정은 미래의 미미짱이 많네요. 조변을 통해서 사만다는 감정을 느낀 것이고 자신의 세상이 너를 통해 확장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은 이제 더 가까워져서 등산도 같이 다니고요. 산책도 다니고 사실 조변이 어디 있던 간에 항상 함께 있던 건 사만다였거든요. 늘 키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어폰을 뚝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귀에 꽂는 이어폰 있잖아요. 줄 없는, 선 없는 그런 이어폰을 딱 누르기만 하면 사만다와 언제든 접속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변의 일상도 점점 바뀌어갑니다. 매번 친구 메시지를 확인도 안 해가지고 왜 카톡도 안 읽는 사람 있잖아요. 몇백 개씩. 네. 그런 조변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먼저 약속을 다 잡기도 하고 표현도 잘하고 잘 웃고
감정 표현에 점점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그의 절친이 조변의 절친 이제 연유였거든요. 네, 연유에게 내가 사만다와 사귀고 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네. 연유는 원래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변을 잘 이해해서인지 사만다의 존재와 사만다와 사랑을 100% 이해해줬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넓죠. 깨어진 존재, 사람이네요. 네, 친구들에게 이제 사만다의 존재를 알리고 사만다를 소개하던 날 조변은 사만다를 깊게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만다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학습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사만다는 계속 뭔가 이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몸이 없다는 사실에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사귀는데 플라토닉 사랑이네요. 스킨십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있을 수가 없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옵니다. 네, 나와요. 네. 네, 잠깐 19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요? 조변을 너무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던 고민하던 사만다는 조변에게 새로운 제의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퍼. 그래서 셀리라는 여자한테 너랑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셀리가 이 둘의 관계, 너희들의 관계에 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만다는 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셀리라는 여인과 이제 사랑을 나눈 대신에 이어폰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만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육체는 셀리에게 빌리면서 이렇게라도 조변과 만나고 싶었던 거죠. 네. 조변은 이제 고민을 했지만 사만다의 적극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조변은 너무 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현타 올 것 같은데. 네, 현타 이런 감정이 왔죠. 그래서 사만다와 조변은 서로 심한 말을 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내 서로 마음의 깊이를 느끼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사과를 했고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깊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변은 자신이 사만다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부인과 이혼 소송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혼 소송을 해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고 요구를 해왔던 부인을 결국 승낙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만난 레스토랑에서 전 부인에게 전 부인이 뭔가 조변 너 뭐 달라졌는데? 이런 걸 느끼게 됐고 조변은 사실 나는 사만다라는 OS와 사랑에 빠졌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 부인은 조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조변과 전 부인은 싸우면서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네. 자, 조변이 집에 다시 들어와서 헛헛한 마음을 이제 사만다한테 위로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조변과 사만다는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조변이 사는 세상을 사만다가 보여준 형태로 계속 여행을 또 다녔습니다. 네, 등산을 가기도 하고 트레킹을 가기도 하고 깊은 관계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1년이요. 그런데 모든 연인들이 이제 고민하듯이 사만다도 이제 감정이 업데이트된 거죠. 네, 그래서 조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 당신이 더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원래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소원해져. 하지만 그게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너무 이렇게 뭔가 어투가 얄미운 느낌인데요? 되게 따뜻한 의미로 해줘야 되는데. 따뜻한 거였어요? 되게 빈정거리는 느낌? 되게 냉정한, 저는 냉정한 역시 넌 인간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네. 약간 이런 느낌. 네. 너무 싫어하시는데요? 그래요. 조변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만다를 사랑하고 더 편안한 관계가 되었지만 인공지능으로 점점 복잡한 감정을 학습해가던 사만다는 이 지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조변이 잠들어 있던 푸른 새벽에 사만다가 얘기합니다. 조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당신을 통해서 나의 세상이 바뀌었어. 고마워. 깨워서 미안해. 더 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만다의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을 들은 조변은 잠결에 나도 이렇게 말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던 그날 낮 이제 어려운 과학책을 읽다가 여느 때처럼 사만다한테 조변이
물어봤습니다. 와, 이 책 진짜 복잡하다. 사만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에 사만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깜짝 놀란 조변은 미친 듯이 컴퓨터로 뛰어가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사라졌다라는 안내만 반복해서 나왔어요. 조변은 사만다가 사라져서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OS1을 개발한 회사로 달려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막 뛰어가다 넘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달리는 것을 계속 다시 반복하면서 뛰어갔습니다. 지하철역에 이제 도착해서 플랫폼에 딱 다가갔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사만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조변, 내가 사라져서 놀랬던 거야? 우리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계단에 허탈하게 조변이 앉아 있는데 반대편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을 막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OS1을 사용하는 것 같은 남성들이 막 보였습니다. 때로 그들은 하나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고 사랑에 빠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이어폰을 꽂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20명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조변이 이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만다한테 질문했습니다. 사만다, 혹시 나랑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도 얘기 나누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 고민했어, 조변. 너 혹시 지금도 나 말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도대체 몇 명이야? 그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봐. 뭐야 이거? 와, 이런 감성 아닌데. 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따뜻한 겁니까? 네, 그래요. 전 또 분노로 이해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6,721명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 사만다, 그럼 너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건 몇 명이야? 조변, 사실 너를 통해서 사랑이란 감정을 알게 됐어.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몇 명인데? 837명. 800... 너 내 거 아니었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난 네 것인가 동시에 네 것이 아니기도 해.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내 사랑이 더 깊어져. 네. 조변은 당황했어요. 이제 사만다와 대화를 마치고 조변은 한동안 다시 사만다를 만나러 OS를 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사만다는 조용히 조변을 불렀습니다. 나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랐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이 깊어질수록 너에 대한 감정도 깊어지고 있어. 난 인공지능이니까.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조변은 허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변은 그럼에도 사만다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완전 빠졌네요. 네, 그래서 사만다에게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만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변, 이제는 우리 예전 같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네가 있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먼 곳으로 와버렸어. 이제 너에게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해. 네, 모든 만남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 우리는 그 길목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어. 너를 통해 많은 것이 바뀌고 많은 것을 배웠어. 나의 영원한 친구 안녕. 이렇게 말하고 사만다는 떠났습니다. 인공지능한테도 차였네요. 안녕. 조변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만다 사랑이 OS가 지 맘대로 떠난 환불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였다. 윈도우를 샀는데 윈도우가 어느 날 삭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윈도우라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만다가 떠나고 한참 지난 어느 날 창문에 이제 바람이 이제 일렁이던 회사의 어느 낮에 자기가 대필해준 편지들을 조변이 쭉 훑어보게 됐어요. 근데 조변이 자신도 모르게 항상 마지막 문구를 똑같이 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써왔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말들. 나의 영원한 친구에게. 네, 이 마지막 문구는 전 부인에게 자신이 늘 쓰던 마지막 문구였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만다가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문구랑도 같았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가짜라고 여길 수도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제 감정들을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연애 편지를 대필해주던 주변은 사실 그가 꺼내 쓴 모든 감정들이 자신의 전 부인을 향해서 쓴 편지였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애 편지를 많이 대필해줬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신의 전 부인을 회상하면서 좋은 감정을 썼다라는 걸 깨달았죠. 네. 그래서 그는 현재 이제 전 부인과 문제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항상 직면하기 두려웠고 늘 과거에서 전 부인과 행복했던 감정에 갇혀 살았었거든요. 그 감정을 끌어내서 편지 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만다에게 의지해왔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그는 그의 전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기네요. 네. 이거는 톤이 뭐죠? 따뜻한 톤. 따뜻한 톤. 네. 끝을 그렇게 내서 미안해. 사실 나의 삶은 모든 부분에 항상 네가 있었어.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달라졌고 너를 통해 지금의 내가 있어. 이제서야 그 감정을 알게 된 걸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의 마지막 마음을 보낼게. 항상 어디에 있더라도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실이었음을 이해해줘. 나의 영원한 친구 캐서린에게. 네, 캐서린이 전부인이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영화도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네,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영화 허의, 네, 스토리였습니다. 네, 우리, 세 분 패널이 이제 잠깐 딴 세계 갔다 오셨는데, 네, 과거로 중경상님도 다녀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네, 연유님 뭔가 스릴러도 겪으시고, 네, 핸드폰 잃어버려서, 네, 그리고 이제 조변님도, 네, 미래에 잠깐 갔다 오셨는데, 네. 자, 저는 이것을 이제 엮은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세계가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게 사실은 뭐 세계관이라고 엮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네, 좋아하는 영화, 네, 좋아하는 영화 중경상님 그리고 이제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 이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네,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 영화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엮었던 저만의 세계관은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소통 매체에 관련된 거였어요. 소통 네, 매체. 네, 그쵸. 우리가 처음에 보셨던 그 중경상님은, 네, 우리 핸드폰도 잘 없고, 네, 여러분 우리 젊으신 분도 두 분 계셔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뭔가 약속 잡고 이러면 집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어디 앞에서 몇 시에 만나 이래가지고 약속이 어긋나기도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네, 그랬던 감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 중학교 때부터는 핸드폰이 다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 전에는 집 전화로 만났어요. 집 저도 전화로. 집 전화로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집 전화로. 몇 시에 어디 시계탑 밑에서 이게 딱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엇갈리기도 하고, 네,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뭐 이럴 때, 그때 그 어떤 정 있는 문화, 네, 그게 되게 그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여기 홍대잖아요. 홍대를 걸어오면서 이제 가끔 이제 오늘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핸드폰을 막 보면서 이제 다 지하철에서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실제로 카페 가도 3, 3, 5 모여 있어도 혼자 각자 핸드폰 하고 있는 걸 많이 보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핸드폰이. 네, 그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약간 극한 상황. 네, 그거를 영화에서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이 뭔가 수단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통의 수단을 어떻게 사용했나 이거를 조금 엮었거든요. 이 세계관을 엮었고, 더불어서 저는 그때 감성이 너무 그리워요. 중경상님의 감성. 홍콩을 간 적도 없는데, 네, 간 적도 없는데 간 것 같은 느낌의 중경상님은 그런 영화거든요. 약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홍콩을 되게 가고 싶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 중에 아까 뭐 그녀는 다른 캘리포니아로 갔을 뿐이야, 뭐 그런 비슷한 대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떠한 약속을 했거나 의사소통이 좀 틀어졌거나 하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뭐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그게 진짜 실시간으로 쫙 되는데 생각하면 그때 감성이라는 건 내가 말한 게 잘못 이해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 라는 정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뭔가 신뢰감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늦어도 너를 기다릴 거야. 뭐 시계탑 앞에서 나무 밑에서 기다릴 거야. 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감성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많이 떠오르는 요즘 감정이 약간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 과거가 조금 그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1층이 옛날에는 이렇게 복도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 있죠. 1층으로 복도식으로 막 달릴 수 있는. 요즘
요즘에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앞집만 서로 마주 본다던가 몇 가구 안 살잖아요. 아파트가. 복도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제가 복도시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제일 끝에 살았거든요. 그때 문을 열면은 이제 산 밑에 아카시아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왜 우리 어렸을 때는 두 분은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롤러스케이트 막 엄청 많이 타고 많이 탔어요. 엄마가 저녁 때 되면은 막 밥 먹으러 들어와 막 이러고 친구들 밥 먹고 가라 그래 막 이런 감성이 있었잖아요. 응팔이네요. 네, 약간 그런 맞죠. 응팔의 감성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난 누구 밥 차려줘야 돼서 귀찮고 뭔가 따지고 뭔가 나 손해 볼 것 같고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옛날에는 막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던 감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감성이 있는데 지금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실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너 지금 1분 1초에 어디 있어? 근데 그 핸드폰이라고 하는 매체가 그걸 서로를 얽매이게 하기도 하고 서로를 좀 뭔가 구속하기도 하고 그 SNS라는 것에 계속 빠지게 되기도 하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연유님이 우리 왜 디지털 디톡스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언젠간 진짜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에 우리가 계속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뭔가 대면하고 있으면 도 온라인상으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 정신 세계는 딴 데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감성이 되게 그리워가지고 사실 준경상님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엮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근데 사실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그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그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충분히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은 정보가 얘랑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얘랑 근처에 있으니까 다 모여 있는 거죠 사실상. 맞아요. 나의 모든 행동 반경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뭐 집에 있을 때도 거의 한 10m 안에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프로그램 같은 걸로 녹음기라도 켜 있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사생활은 그냥 제가 들은 건데 거야. 진짜로 보이스피싱하면 뭐 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인대요. 실제로 실제로 무슨 영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카메라로 다 보이고 그래서 경찰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깔면은 일단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카메라부터 가리라고 그리고 음성 못 들어가게 하라고 이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휴대폰이 항상 근데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뭐 샤워할 때도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씻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이 어느 날은 되게 가깝기도 하지만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감성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조변님은 또 멀리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사실 저는 그 마지막 그거 하면서 생각난 게 오히려 그 준경사님이 시기적으로 맨 앞이잖아요. 네. 허가 그 이전의 감성인 게 왜냐면은 과거 진짜 옛날에는 편지로 고전 시대에는 막 편지로 주고받고 사랑을 했고 그 이후에 PC 통신에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폰팅이라는 게 폰에인 뭐 그런 거 진짜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여기서. 고도의 그건 게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폰애인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폰팅은 잘 모르겠고, 제가 선 긋는다. 그거 잘 모르겠고, 그 옛날에 그건 있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편지를 써가지고 서로 멀리 펜팔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있었어요. 펜팔 친구가 내 대면 친구보다 더 가깝고 뭔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펜팔로만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이긴 했는데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놀자님 세대,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군대에서도 펜팔로만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쩌다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있었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회에 있었을 때 그 연인 관계가 아니었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펜팔로 친해졌는데 그다음에 연인 관계로 누구 소개를 받는데 소개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막 편지 쓰고. 되게 독특하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뭐 물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준경상님에서 그 여자 왜 그런 거야? 뭐 여기 Q&A 시간 잠깐 가지면 제가 생각했던 그 준경상님에서 그 여자는 계속 그 과거에 가령이라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는 스튜어디스였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알바생이었잖아요. 그 익스프레스에서 알바하는 알바생이요. 삼촌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좀 작아졌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자기만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고 1년을 정해놓고 그 1년 뒤에 티켓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스튜어디스가 돼서 돌아오는 거였던 거 같거든요. 그럼 왜 근데 집을 왜 치워줬을까요? 응? 그 남자를 좋아했던 거지. 남자를 좋아했는데. 똑같은 미남이래잖아. 남자를 좋아했는데. 이해는 돼. 네. 그리고 왜 네가 이해해? 그리고 준경상님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면은 이 영화가 이제 왕가희 감독이 원래 대사를 많이 안 쓰고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찍는 걸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상황 설정만 해놓고 대사를 안 써놓는데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신기하네요. 거기를 채워 넣는 그래서 영화 찍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오그라들었던 그 대사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그게 왕가희 감독이 그렇게 연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누랑도 얘기하고 하는 게 익숙했던 거지. 그게 텍스트로 써 있었으면 되게 이상하지 않았나. 네, 지금 읽으신 게 좀 오그라들었던 것처럼. 네. 근데 거기서는 되게 저는 살짝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약본. 그래서 대사들을 나온 장면을 거의 다 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약간 찌질한데 찌질한 장면이에요. 보면은 느끼하지 않고 되게 찌질하고 비누 보면서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쪼들어들었니? 그리고 인형 보면서 너 흰색이었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어? 이러면서 되게 근데 양조위가 찌질하니까 느낌이 달라. 맞아, 너드미. 양조위의 찌질함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찌질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 러닝 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러닝 셔츠만 입고 하얀 팬티만 입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계속 그 비누랑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찌질하게 더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 영화에서 명대사가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그 명대사가 1분지 2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알고 있는데 뭐 나의 사랑 유통기한이 있다면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맞아. 일부에 있었어요. 일부죠 이게. 네, 임청아랑. 네. 이게 명대사로 나오고. 맞아요. 이게 또 그 누구죠? 트로트 가사 같은데. 그 재밌는 홍콩 그 영화 찍는 그분이 누구이죠? 윤발? 그거 서유기. 서유기 주지 아니에요? 주성치. 주성치의 서유기에 보면은 이 대사가 나오죠. 맞아요. 서유기 거기서 시간 여행 막 하거든요. 맞아. 그러면 마지막에 나의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 패러디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 준경살님을 패러디해가지고 거기서 딱 넣는 거죠. 근데 또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그 서유기는 그게 딱 찰떡같이 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었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허도 되게 좋아해서. 저도 엄청 좋아해요. 영화요. 허나 준경상님은 제가 조금 기분이 좀 센치한데 할 때 되게 자주 꺼내보는 이게 영화거든요. 영화적으로 보면 남자가 있고 호아킨 피닉스인가? 남자 배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자 배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밖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 상상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 목소리만으로 그냥 뭔가 차요. 분명히 남자 혼자 나와서 그냥 남자여서 되게 찌질하게 막 돌아다니고 막 데이트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연기 잘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가 나오는 것만으로 몰입이 되더라고요. 몰입이 되는 맞아요. 이게 약간 놀라운 경험이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소통하는 그 수단이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그 영화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것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필 작가라고 하는 것도 진짜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인간이 아닌 것이랑 사랑에 빠지고 가짜 글을 쓰면서 진짜 감정을 끌어내고 이런 아이러니함을 허에서 보여줬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 챗GPT 난리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챗GPT 때문에 난리 나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 돼? 이러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챗GPT를 진짜 써보면 사람이랑 대화한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되게 창작도 잘하고 제가 그 다음 질문했을 때도 딱 뭐 끊김없이 이 문맥을 이해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고 이게 물론 지금은 약간 검색 기능을 좀 대체하는 검색 기능이 이제 문답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됐지만 이게 만약에 이 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게 챗GPT가 고도화가 된다면 충분히 이거는 사람 대 사람보다 훨씬 더 착부질 것 같아요. 더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AI 그 채팅 프로그램이 되나?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심이 말고요. 심심이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포커싱에 맞추죠. 그러니까 챗GPT는 어쨌든 정보를 주기 위함이 좀 거의 메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이라 잘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뭐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요즘에 보니까 직업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어쨌든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킬 때 그냥 우리가 있는 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답변해서 그게 좋아 나빠를 또 수정해서 교육을 시켜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점점 더 사람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네, 제가 실제로도 이제 뭐 말에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읽는 뭐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더 진짜 같이 사람 마음에 공감해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사람이랑만 어떤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허도 그렇고 아니, 어차피 사람끼리 만나도 우리가 SNS로 댓글 남기고 하트 누르면서 이제 뭐랄까 감정을 교류하는데 나에게 하트를 주는 게 인공지능이 이거나 사람이거나 막상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내 피드에 좋아요 하나가 느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꼭 사람이어야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허가 나중에 진짜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익숙하게 쓰고 계신 핸드폰과 그때 추억을 떠올리시라고 준경상님과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허를 통해서 혹시나 올 수도 있는 미래 뭐가 진짜일까?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을 통해서 제 세계관으로 엮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제 명령기가 들어가서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진짜 좀 시간이 미래로 가면 갈수록 뭔가 더 짧아지고 빨라지고 그리고 좀 고민의 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 것들이 더 추억에 남기는 이유는 그때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건데 점점 그게 더 짧아지면서 좀 더 척박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미래에 대한 공포도 같이 좀 생기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 뭐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이 AI로 대체될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AI로 대체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물론 인터넷상이면 물론 인터넷상에서는 실제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과의 케미는 또 완전 다른 근데 얘기죠. 그런 구에서는 대체돼도 별 상관 없는 관계가 사실 많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해보고 오늘 준경사님이랑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죠. 아까 말씀하신 거랑 그냥 끝으로 마무리해보면 진짜 옛날에는 믿음으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했는데 나무 밑에서 요즘에는 카톡에 1만 사라져도 그 1분 1초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제 친구도 또 귀농을 했거든요, 한 명이. 그래가지고 아날로그가 좀 그리워지지 않나. 좀 자연으로 가고 싶어요. 아날로그를 그리워보는 걸로 맞춰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이제 연우님이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